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은 오늘 양지수는 모두 상승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시장에서 NFT 관련주들이 독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멘토님. 네. 일단 11월 시장을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유동성의 이제 향방을 결정지, 뭐 FOMC 회의나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이번 달은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 전망하실까요? 뭐 사실 이번 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올해 때문에 내내. 그렇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내 계속 내려갈 내년까지.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야 조금 있겠죠. 하는 동안 이렇게 살짝 반등이야 있겠지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유동성 파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줄여내겠다라는 것이 금통위라든지 또는 FOMC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산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말은 유동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영업 환경이 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런 부분들을 또 폐쇄를 한다든지 잠재적으로 문을 닫아라라고 하면은 그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나올지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역시나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증시를 끌어올린 게 유동성이었는데 그걸 없앤다고 한다면 지금은 증시가 올라와 있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기업들이 다 빠질 것이다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가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등등등 조금 바닥이 있다가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도 역시나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하락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주식을 안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도망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요 주식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을 해도 되는 자금이 절대로 올라온 기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알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깨달으실 겁니다. 5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매매하셨던 분들 전부 다 물렸어요.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물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급등했던 종목을 잡으셨던 분들은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략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시세를 내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갖고 있었을 때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내용들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근데 기업이 또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뭐 뉴스는 이렇게 나왔어요. 10월 매출, 그러니까 10월 수출이 지금은 굉장하다. 지금 세계 우리가 관측을 한 이후로는 거의 역대급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한계 기업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체 기업의 법인 기업의 41%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 말은 결국 그런 기업들이 이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바닥에서 무너지게 되는 건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 증시도 역시 차츰차츰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 5월달 이후로는 그냥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기껏 잘해봤자 횡보일 것이지 뭔가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껏 잘해봤자
횡보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하락세 지난주 금요일 빠지고 오늘 약간 뭐 버티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또 지난 저점이죠. 2,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나마 쌍바닥 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횡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고요. 저기가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지난번 3,000포인트 무너뜨리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하한가를 내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출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고 코스피, 코스닥 막 5%씩 빠져가지고 출발할 것처럼 아침에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반대매매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2,900을 깰 때 또다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많은 만큼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대매매가 나올 텐데 그거를 잡아줄 정도의 호재가 나오질 않는다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매매 때문에 2,4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500이나 400까지도 한 번에 팍 밀린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억지로 버텨야 되는 장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라도 현금화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지금이라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는 늦었어요. 해야 할 때 했어야지 절대 지금은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입니다.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툭 떨어지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하락이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하락세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율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진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역시 2,50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강하게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횡보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챔쇼를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 팁을 얻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예, 한화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44,000원에 20%입니다. 예, 44,000원에 20%. 오늘 좀 네. 뚝 떨어져서 또 걱정을 하셨겠어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한번 네.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그 첨단 소재 사업을 분할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또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네.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멘토님? 일단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좋냐 나쁘냐라는 질문을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기업이죠. 더군다나 지금 분위기에 맞느냐, 탈탄소 이야기 맞아요.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맞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또 그렇죠.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요, 당장 눈앞을 보고 있느냐, 멀리 보느냐의 차이로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당장만 본다면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멀리 본다면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을 때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분명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떨어지게 됐을 때 멀리 보고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변동을 우리가 신경 쓸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당장 눈앞을 보고 계신다. 당장 뭐 2년 안에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들어오신 거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고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신 겁니다. 주가는요. 오르고 내리고를 그냥 반복을 해요.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이유가 있든 없든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이거 주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르면 내리는 거고 내리면 오르는 게 주식이에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뭐 탈탄소 때문에 올랐던 게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뭐 기술주 때문에 올랐던 게 더 가지 않을까요? 뭐 기술 수출하니까 올랐던 게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올랐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화솔루션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게 기본인 거고요. 그 기본에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내려가면 또 올라오는 거니까 제가 멀리 봤을 때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서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시간이 아깝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들고 계시는 비중을 굳이 다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장기 투자라 하면 이건 한 5년 이상 잡아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물렸다가 겨우 본전을 찾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인데요. 이 저점이 지난번에 고점이기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가 36,500원짜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6,5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올 거예요.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서 아마 시청량이 본전까지 올라와 줄 텐데 36,500원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밑으로 더 떨어지면서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6,500원이 무너질 때 저는 비중을 절반 줄이시거나 전체 다 매도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서 즉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36,500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될 때는 바로 정리하셔가지고 저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손절이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은 한 5년 잡고 25,000원이나 3만 원 이하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텍스프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35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조금 됐는데요. 네.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조금해서 10%까지 비중을 늘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라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네. 어쨌든 약수익권에 있으신 구간이고 주가는 네. 뭐 쭉 올라오고 있네요. 3,000원 초반대에서부터. 네.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뭐 딴 걸 떠나서 3,735원이거든요, 매수가가. 근데 이렇게 네. 비중을 늘렸는데 3,735원이라는 것은 올라오는 도중에 네.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네. 저는 주식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게 올라올 때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할 거면 네. 내려갈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네. 더 많이 살 수 있는 게 추가 매수인 건데 우리가 항상 추가 네. 매수를 비싸게 조금 사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추가 매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싸니까 네, 더 아니, 많이 제가- 사야 되겠다 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매수가를 낮추는 게 추가 매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그 목표인데 많은 분들이 네. 불타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타기는 떨어졌을 때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것을 부르는 속어라고 본다면은 올라갔을 때 하는 거 불타기라고 우리가 은어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멘토님, 네. 제가 조금 높게 사가지고요. 네, 그 저점 일단 3,300원, 3,500원 정도 할 때 네. 제가 더 탔어요. 사실은 그럼 얼마나 그리고 비싸게 오늘 사신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상담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정말로 멘토님 찐팬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멘토님 아이고. 말씀 듣고 네. 이제 제가 현금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되게 편안히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시장이 감사드리고 빠지든 말든 나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유튜브에 막 싫어요 엄청 날려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시장이 저는- 빠지는데 좋다고 이러면서. 예. 저는 그래서 멘토님 방송 막 제 형제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글로벌 네. 텍스프리에 대해서는 딱 거의 본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현금화를 해버릴까 그런 거를 멘토님한테 조언을 듣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에요. 자 제가 일단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좀 돌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런 거 네. 부끄러워해가지고 일단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이 기업을 사신 건요 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코로나 수혜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면세라든지 뭐 관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나가거나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 있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좀 매기고 하는 건데 업무 대행도 해주고 그런 일을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7억을 내던 게 69억까지 벌었다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114억 적자가 나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저도 주변에 보면은 벌써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뭐 이제 한국인들 받아준다, 접종 받은 자에 한해서 받아준다 하다 보니까 나갈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 나가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도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처럼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외여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그 말은 즉슨 결국 지금 이것도 올라오는 것도 다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예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매년 1,000만 명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지금 1,000만 명이 나올 수 있을까라면 그건 아닐 거예요. 서서히 회복돼 가는 과정일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가만 먼저 이렇게 선반영해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10%라고 했을 때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절반 줄이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차트만 보더라도 얘는 지금 한번 겪으셨죠. 3,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네. 네, 그러면 지금 3,700원에 들고 있는 건 불리한 자리예요. 유리한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아, 네. 시간이 흘러 올라간다면 유리한 게 맞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본다면 이건 불리한 자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네. 매수가를 화끈하게 한번 낮춰보자고요. 이게 3,200원까지나 3,300원까지 혹시나 또 네. 내려와 준다면 그때 지금 매수하셨던 금액만큼 한 번 더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반 팔면 5%가 되겠죠. 네. 3,5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15%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3,500원대로 갑자기 툭 떨어질 겁니다. 아, 네. 그럼 맞아요. 다음번에 네. 3,700원까지 올라오면 수익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수익입니다. 그럼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자꾸 만들 수 있는 유리한 매수가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게 네.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좋은 기업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자 의견을 드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 3,300원, 4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셔가지고 다음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거나 해외여행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위드 코로나 뭐 수혜주네 만회하면서 또 막 급등하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그때를 노리고 매수가를 낮춰놓고 기다려보시면은 이건 4,000원 이상 매도하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을 잘 멘토님. 짜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구텔 신라를 예. 9만 원에 50% 샀는데요. 네, 9만 원에 50%.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대응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가 지금 뭐 어닝 쇼크 실적 예상치를 한 57% 정도 하회하는 실적 내놓으면서 지금 뭐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몰랐을까요? 예상 뭔가요? 어떤?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 걸요. 전혀 근데 몰랐던 뭐 걸까요? 57%라는 그게 좀 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57%라는 예. 그 폭을 몰랐을까요? 저는 항상 전 몰랐어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계에 있거나 그냥 우리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은요 지난 분기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그냥 대중으로 이 정도 실적이 나오겠지라고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EPS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나올 거라고 그냥 때려놔요. 근데 업계 종사자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 호텔에 일하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호텔 신라 일하는 직원들은 몰랐을까요? 아니 손님이 없는 걸 몰랐을까요? 네. 운영하는 사람, 사장, 부회장, 이사장, 뭐 이사 다 몰랐을까요? 그 호텔리어들은 몰랐을까요? 다 아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가에 나오고 있는 그런 예상치,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그런 예상치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낯을 보면은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참고하라고 나온 내용이지 절대적인 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하는 종목들을요. 투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전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비싸진 건데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아지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간 진짜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다들 호텔 신라를 추천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는요.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좋은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위드 코로나 수혜가 돼서 나중에 기대감으로 정말 실적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 잘 잡아놓으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8만 원 굉장히 유리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9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힘든 거는 맞는데 8만 원 여기서는요. 신규 매수가 이젠 가능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추천을 하고 좋다고 해야 되는 거를 왜 진작에 좋다고 했는지 저는 진짜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8만 원부터 7만 원, 7천 원 사이쯤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자리에 잡아놓으면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요. 시청자님은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기다리시면은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올 겁니다. 그때 본전에서 비중부터 줄이시고 다음번에 좋은 가격을 잡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기업보다 중요한 건 좋은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8만 원대 가깝게 사놓으면요 굉장히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50%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 비중이 30% 이하이거나 20% 이하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7,000원, 75,000원에서 8만 원 사이 자리를 잡는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신다면 이 종목은 95,000원이나 10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년 한 6월까지는 조금 보고 마음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면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천천히 가져가신다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괜히 뭐 떨어졌다고 손절하시거나 다른 종목 옮겨 타시거나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예. 홀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N게임이요. 네, MK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원에 10%. 어우, 7,500원에 10%. 수익 많이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예. 조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급등을 네. 해서 기분이 째지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예,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N게임의 지금 게임 모바일 게임이 구글 플레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뭐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워낙 또 좋아하시잖아요. 이건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게임 좋아하지만 전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네, 디아블로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뭐 또는 로스타크 뭐 이런 게임들 하고 있고 그렇군요. 모바일은 잘 안 하시군요. 모바일 게임은 잘 하지 않아요. 예, 모바일로는 이제 바쁘시니까. 보통 뉴스를 보거나 그죠. 이제 주식을 보거나 하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잘 안 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 게임 관련주는 제가 올 중순이었죠. 올해 계속 한 얘기하셨죠. 4, 5월부터 해서 다른 거 잡지하고 게임 관련주 올라간다. 하반기 가지고 가면 무조건 간다 해서 게임 관련주는 사놓으면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게임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잘 가잖아요, 요즘. 근데 올라오니까 이제 와서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진작에 이야기했던 저에게는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고요. 좀 너무 아쉬운데 제가 너무 드리겠습니다. 서러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항상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추천하면 팔면 돼요. 저는 그런 매매를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N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게임 관련주도 그렇고요. 지금 저 말고도 많은 방송에서 지금 추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전문가가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라면 미리 올라갈 기업을 추천해놓고 올라갔을 때 그냥 파세요가 돼야 되는 거지 올라온 거를 이거 사세요 하면은 그거 굉장히 좀 큰일 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7,500원을 잘 잡으셨다면은 지금 이 시기는 매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1위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7,500원에 샀지만 얘가 지금 11,400원까지 올라와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더 갈 거야. 그 내용이 왔으니까 지금보다 더 가겠지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시청자님이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절반 했어요. 아, 해서 10%인 거예요? 네네. 아, 잘했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뭐 제가 조언할 게 없는데요. 절반 매도를 하셨다면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절반 매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다 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아, 가져가야죠, 이제는. 왜냐하면 절반을 가져가야 파는 이유는 돼요? 간단해요. 절반을 파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다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죠? 네. 근데 절반 팔았는데 절반이라도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은 많이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좋아요. 예, 덜 아프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절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절반 팔았어요. 근데 네. 내일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다 못 판 게 아쉽지만 그래도 아예 안 판 거보단 배가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덜 아프죠. 덜 아프기 위해서 절반 파는 겁니다. 여기 절반 파는 건 더 안 가기 때문도 아니고 내려갈 거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안 아프려고 주식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절반 매도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갈까 안 갈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올라가도 배가 덜 아프고 내려가도 배가 덜 아픈 상황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절반 매도하신 거 너무나 잘하신 거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판 것 조금 아쉽지만 안 판 게 있으니 내가 이걸로 위안을 삼아야지 하고 12,000원 이상에서 그건 또 매도하시면 돼요. 아, 예. 미련이 남으면 다 판다, 절반 판다? 절반. 또 절반 팔면 돼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네네. 올라가면은 남은 걸로 또 수익 보면 되고 아니면 떨어지면은 네. 됐다마 하고 그냥 다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기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1,700원 이하로 밀려 내려갔을 때는 저는 그냥 다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그 익절가만 잘 정하시고 매매하시면요.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배가 덜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 잘 챙기시기 얼마죠? 바랍니다. 뭐라고요? 입자가가 얼마죠? 뭐라고요? 익절가가 얼마? 입절가. 아, 익절가가 얼마냐고요? 예, 1,7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익절가는 제가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청자님이 나 이거 이상 이거 이하로 밀리면 나 무조건 팔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시고 그걸 지키는 언행일치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G ETS 예. 10% 18,500원에 샀어요. 네, 18,500원에 10% 떨어지는 그 시기에 매수를 하셨나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샀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멘토님. 뭐 지금 추가 매수라도 해볼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잘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멈췄다는 기미가 있나요? 없어요. 네, 이런 거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다는 기미가 보일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눈썰매 같은 거 타면 내리막길 막 슬로프 타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는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맞아요. 경사가 점점 줄면서 평지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멈춰요.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추가하면서 하실 때는요. 떨어지는 게 멈췄다는 그런 어떤 경사가 끝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완만해지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어느 정도 그쳤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시청자님 뭐 하셔야 되냐면요. 두 손 놓고 지켜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잡으신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올라온 기업은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떨어져요. 이거는 올라온 기업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이런 기업 잡아서 물려가지고 고생한다라는 연락만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온 게 더 간다라는 내용은요. 정말 아주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올라온 기업을 잡지 않는 게 우리가 싸울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보통 이렇게 급등한 기업은 자기가 상승한 거에 60% 그리고 50%에서 한 60% 정도 빠져야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최소 10,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와야 돼요. 11,000원이나 10,000원 정도까지 와야 얘가 여기서 다 빠졌구나, 하락을 끝났겠구나, 뭔가 좀 자리를 잡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까지 내려오는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저기까지 빠질 때 손절하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손절은 이제 너무 늦어서 손해 구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 이제 손실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손절보다는 기업 자체로 봤을 때 폐기물 관련주기도 하고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지금 회사가 KG 그룹 자체가 돈이 진짜로 많은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은 결국 지금 영업이익도 올해 1분기가 570억 그리고 2분기가 990억이에요. 예. 연간 190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분기마다 500억, 900억씩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기 시작했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 바로 끝나고 이렇게 주가가 훅 내려가가지고 5천원까지 내려갈 기업이 아니라 파동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올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만 잘하면은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인내가 필요한 기업이다. 지금 이제 내가 매수가를 18,000원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통은 좀 크지만 잘 참아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이게 11,000원이나 10,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냥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세미나 일정도 확인을 해볼게요. 강연회는 언제 있나요, 멘토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얼굴을 떼고 우리가 강연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이제는 대면이에요? 해서 대면 강연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 아이타워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적혀 있죠. 저기 전화 주시면은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니까요. 오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장소상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한해서 또 진행되니까 오셔서 이야기 들으시면 또 실제로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 항상 방송으로만 보다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하락장을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하락장을 무서워하시는 건요. 지금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 겨울 무서워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겨울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겨내고 그냥 견뎌내고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장도 하나의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에 걸맞게 대면 강연회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뵙는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참석을 하셔서 실제로 보셔서 더 재밌는 또 다양한 또 알찬 이야기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KO 문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하나손해보험 4,800원에 2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될까요, 멘토님?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옆으로 딱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약간 기억자를 뒤집은 모양이죠. 상승하고 횡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는 추가 매수가 불리합니다. 무조건 불리해요.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저점을 잡고 저점을 깰 때 손절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위에서 비중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초보분들이 나 이제 초보 딱지 떼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이런 것 좀 말씀드릴 때 좀 외우고 배우세요. 무조건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저점을 잡아놓고 저점을 깨면은 나는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 기업은 4,200원짜리가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4,800원은 이 가운데서도 잡으면 안 되는 자리에 이상한 데서 잡으신 거예요. 비싼 데 잡으신 거거든요. 절대 이런 데 잡으시면 안 되는 잡았고 지금은 중간 단계에 4,500원짜리도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것마저 오늘 무너지고 있어서 사실 오늘 손절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오늘 손절이 낫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장기 투자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손실 더 크게 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200원짜리까지 손절가를 낮춰가지고 손실은 더 커지겠지만 좀 더 들고 가보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투자 실패 4,800원에 잘못 잡은 걸 인정하시고 손절하시던가가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할게요. 이번에는 동빈양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윌비스 1,370원에 10% 지난 급등 시 분할 매도 후 남은 건데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매수를 좋은 가격에는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남은 물량이고 요거 이제 홍준표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5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정말 이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글쎄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저한테도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누가 될지 저도 전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단 뭐 지지율 상으로는 누가 더 우세하다 이런 건 있지만 사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점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거 웃긴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윌비스라고 하는 기업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실적도 그런대로 괜찮게 적자가 났지만 코로나 때 오히려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의복 제조한다 하지만요.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경영 아카데미라든지 자회사들이 그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대선 내년 3월까지 계속 대선 전국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쪽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정책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얘는 계속 급등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잘 매도 잘 하셨고요.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더 떨어졌을 때 한번 그 매도하셨던 만큼 다시 또 사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관련 이야기는 또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1,600원 이하에서는 또 사면 된다. 그냥 지금은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걸 만약에 또 추가 매수할 돈, 그러니까 1,600원 이하로 안 떨어졌는데 지금 사겠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JSK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영진약품 7,391원에 20% 1년이나 됐는데 제뺨을 얼마나 더 때리며 추매를 참아야 할까요? 라고 다소 좀 극단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멘토님. 영진약품이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거는 참기 위해서 뺨을 때린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뺨을 딱 때려야 돼요. 이런 건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걸 이제 잡아놓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영진약품 자체가 잘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 또는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엉망이 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2018년에 적자가 22억이 났던 회사가 2019년 어때요? 100억이라는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4억 흑자를 냈네요. 근데 4억이라는 흑자가 어때요? 96억이 줄어든 흑자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죠?
매 분기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 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기업을 왜 산다는 거죠? 저는 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참나요? 추가하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기업인데 왜 참아요? 이건 반등 나올 때 바로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추가 매수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 추가 매수 네 글자를 바로 삭제시켜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습니다. 일단 4,000원짜리에서 아직까지 끝나진 않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4,000원짜리에서 한 번 정도 튀어 오를 때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강하면 6,000원, 좀 약하면 5,000원, 한 300원, 200원밖에 안 올라올 겁니다.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반등 시 매도하는 것이 맞겠다는 전략을 드리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 그냥 뭐 물론 없으면 안 되는 돈이지만 없다 생각하고 내년까지 가져가 보신다면 저 내년 안에는 본전 정도 튀어오르는 그런 힘이, 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또 신약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 꺼내면서 한 번쯤은 기회를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걸어보고 한번 가져가 보시던가, 미지의 모험을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험은 싫어, 그냥 확실하게 나는 그냥 손실 내고 나올래 하고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손절하고 나오는 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영화테크고요. 예. 예, 매수가 2만 원이고 비중은 100%예요. 2만 원에 100%. 어쩌다가 예. 100%나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텔레비전 좋다 그래서 그거 장기로 들어갔다가 네. 저거 물렸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전략을 또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또 폐 배터리 관련주니까 멘토님 언제 한번 또 그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계속 중요한 분야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사실 좀 힘들죠. 네, 2만 원에 100%. 100%면은 예. 뭐 좀 많이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요즘에 홈쇼핑 보면 좀 좋아 보이는 제품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막 너무 허리에 많아요. 막 벨트 같은 거 차고 있으면 척추를 세워주네. 다 뭐 좋아 아니면 또 보여요. 목을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목도 세워준다. 뭐 이런 뭐 의료기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뭐 얼굴에 쓰고 있으면 피부가 윤광이 나요. 네. 뭐 머리 탈모가 없어져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좋아 보인다고 전 재산 털어가지고 홈쇼핑 주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재산 털어가지고 팁에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신 거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투자보단 투기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홀린 듯이 매매했기 때문에 그냥 홀렸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저는 이건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영화테크를 매수하셔가지고 뭐 올라왔던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 뚜렷한 해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차트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반드시 손절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솔직히 오늘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일단은 시청자님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요,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비싸게 사서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신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네, 그걸 좋다고 할 때 사면 안 돼요. 주식은 절대로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저 독이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득이 생기겠구나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줄게 하고 따라올래 하면은 절대 가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은 좋은 게 있어, 이거 좋을 거야, 앞으로 이게 굉장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경계부터 해야 되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여기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남의 돈 뺏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절반 이상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이 있어요. 손실이 적을 때 손절해야 나중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절반에서 80% 가까운 물량들을 매도하라라고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테마가 살아있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12,000원까지든 13,000원까지든 혹시나 빠졌을 때 다시 아까 매도하셨던 그 물량만큼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작업을 해가지고 또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기회가 없어요. 100% 들어갔으면은 시청자님께서 또 숨어있는 돈, 집에 있는 어떤 숨겨진 돈들이라든지 빚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나요?
예, 다른 예, 데서 예.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서 아프지만 지금 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게 최소 50, 많게는 80까지 매도하시고 내가 조금 그냥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생각이 든다면 전 전량 매도하시고 매수를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동안은 금지하시고 방송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깨달아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이엔들인데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35,600원에 15%입니다. 네, 35,600원에 15%. 알겠습니다.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좀 꽤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아, 예. 가지고 있는 액수에서 엊그저께 7,150원에 또 추매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가 지금 35,6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한 5일간에 거쳐서 엄청 빠져버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예. 시청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예전에도 이런 모양이긴 했네요. 차트를 보면은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있죠. 예,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지금 한 2달 넘짓 됐나요? 2달 동안 추가 매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 왜 자꾸 하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E&D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올라갈 거란 기대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이라든지 저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저희 여의도 증권가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면 했지 절대로 추가 매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분위기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안하거나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막 함부로 하시게 되고 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조금 이거는 뭐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르다는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가 매수를 그냥 해버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처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E&D 같은 이 자리는요.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들은 세력들이 팔아내고 있는 자리지 절대로 이걸 잡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비싸니까 팔아내고 다시 싸게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끌어올리면 올렸지 이거는 지금 딱히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27,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2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투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게 되었을 때 반등 나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가능하다면 사실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비중 추가 매수 하셨던 만큼 다시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추가 매수 하셨던 만큼 지금 당장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추가 매수 하신 금액만큼 오늘 그냥 다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손실 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뤄진 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저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 하신 금액만큼은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27,000원이나 그 아래쪽으로 혹시나 내려와 준다면 그때가 진짜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좋은 가격에 해야지 자꾸 비싸게 추가 매수해서는 안 돼요.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다음번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려고 자꾸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비싸게 사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하신 만큼 손절하시고 2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 25%입니다. 네, 25,000원에 25%. 지금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멘토님 어떤 전략을 세워드릴까요?
25,000원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역시나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사신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많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진짜로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거 좀 혼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누가 도대체 이런 자리에 사갖고 추천해갖고 수익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거의 다 물리는 자리예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사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려간 자리에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잘 보세요. 내려가서 횡보라고 올라오는 거지. 올라와서 횡보하면 떨어집니다. 예.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는 절대 사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나마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근처이기 때문에 짧게 손절 라인 잡고 단타 대응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은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24,000원이나 23,900원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짧게 대응 라인을 정해놓고 밀리면은 내가 좋네 안 좋네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다 손절해버리세요. 24,000원 정도 오면은 손절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짧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 장기 투자할 자리 아니에요. 예. 짧게 대응하시고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는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예. 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 오늘장 특징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NFT인데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상자산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을 함께 품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NFT 플랫폼인 메타 갤럭시아를 오늘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고요. 이런 모멘텀들 안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NFT 관련해서 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8%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ITX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 16%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장에서 두 자릿대 오름세 1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게임빌은 코인원의 2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FT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히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재도 11%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8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그간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인데요.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하루 확진자 수가 현재 대비했을 때 2배에서 3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진단키트 등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개별 호재를 들려줬습니다. 이 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2상 계획이 유럽 의약품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오늘장에서 27%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현재도 23%, 4%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즌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일상 검사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 키트가 수혜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 외인과 기관의 매수 들어오면서 4%의 상승 탄력, 5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2차전지 전해액 업체인 엔캠이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2세대 전기차용 전해액 사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업체인 만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를 훌쩍 뛰어넘은 42,00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오늘 시초가는 2배는 아니고요. 81,6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장중 고가는 99,300원, 저가는 77,300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5% 상승
탄력만은 보여주고 있고요. 85,9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